경북의 올해 혼인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바닥을 찍은 출생아 수도 감소폭이 줄어 저출생반 등의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장년 은퇴자들이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경북형 귀산촌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2028년부터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폐막했습니다. 열흘간 14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양한 가세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혼인 건수가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바닥을 찍는 출생아 수도 감소폭이 줄었는데요. 저출생에 제동이 걸린 청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에서 열린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입니다. 30명 모집에 110명이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40%가 짝을 찾았습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미혼 남녀의 만남 기회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혼인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월을 제외하고 6개월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고 7월 누적 기준으로는 5,484건으로 최근 5년간 최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뤘던 결혼식이 증가했고 저출생 정책 효과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혼인 건수 자체가 회복이 되고 있어서 기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다 결혼 장려 정책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매년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출생아 수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7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22년에서 23년까지 500명 넘게 감소했지만 올해는 감소폭이 2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같은 동향을 고려할 때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0,000명대를 유지하고 2015년부터 지속된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이제 혼인 건수 증가했을 때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를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 출생아 수가 증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경상북도는 출생아 수 반등을 위해 경제적 지원 등 단기 대책을 넘어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방 도시 모델 마련,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주택 모델 마련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중장년 은퇴자들이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경북형 귀산촌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8년부터 영양군에서 본격적인 시범 사업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의 면적 중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총 230개 읍면 중 산촌으로 지정된 곳만 해도 모두 108곳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로 인한 산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 이에 경상북도가 어린 시절 산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후 산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2억에서 한 3억 원 정도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귀산촌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들의 귀산촌 정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4060 플러스 K산촌 드림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6개 읍면 전체가 산촌으로 지정돼 있는 영양군입니다. 경북도는 영양군이 풍부한 임산물과 뛰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 이번 사업의 최적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가 내놓은 첫 번째 사업 모델은 소득형인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입니다. 1월면 일대에 12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의 임대형 산채 스마트팜을 만들고
모듈러 주택을 지어 최대 5년간 귀산촌 예정자 20명에게 임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1월 내 공유림의 마을을 조성해 최대 3년간 임산물 재배와 채취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 체험형 모델입니다. 또 수비면 죽파리 자작나무 숲 일대에서 산림 휴양과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숙박과 사무 공간을 조성하는 웰니스형 모델도 제시했습니다. 시범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산림산촌 활성화 지원센터도 조성해 귀산촌 희망자들의 교육과 정착 지원은 물론 기존 산주와 임업인들의 소득 컨설팅 등을 병행합니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 시범마을 조성과 함께 귀산촌 예정자를 선발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이 어린 시절 산골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맞춰 이들의 귀촌 분위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2024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폐막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열흘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는 148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25개 국가, 35개 단체 해외 공연단이 참가해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계해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특별 전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예절과 신분의 상징인 갓을 주제로 한 전시인데요. 다양한 갓을 통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현장을 유영훈 촬영기자가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의복 문화가 많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현대의 모자, 갓에 대해서도 중시하였는데요. 저희 공간도 그러므로 좀 단아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유림의 도시 안동에서 박창영 입자 장인이 재현한 갓을 직접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갓이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보셨으면 하고 이런 갓이 계속 꾸준하게 지금도 아직 만들고 있는 장인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작품들을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변화되는 유물이랑 작품이랑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종갓이라고 임금님 썼던 갓인데 그 저기 사진에 보면 유물에 보면 사진에 보면 반은 탔어요. 갓이 조상아 보고 내가 그걸 보고 복원했는 겁니다. 그때 복원해가지고 갓을 만들면 옛날 그대로 복사하는 거 옛날 그대로 제가 유물 만들었어요. 지금 전시되는 게 제일 아끼는 작품입니다. 전통 문화를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하고 애들도 좋아해서 여기 오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갓이랑 만드는 게 신기하고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게 되게 또 신기하고 흥미로웠어요. 갓이라고는 평소에 보지를 못하는 것인데 갓 전시를 한다 해서 와봤는데 6.25 뭐 본고장이 안동이라는 건데 정말 딱 들어맞는 전시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을 명예훼손했다며 대구 MBC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는 뉴스부터 짚어보고요. 대구 시민 63명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1.5도 라이프 한 달살이 도전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경북이 최근 5년간 산림 불법행위 피해액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뉴스와 10월 항쟁 78주기 위령제 소식 살펴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구시가 대구 MBC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죠. 최근 그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경찰에 이어 검찰도 대구시가 대구 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비판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셈입니다. 검찰은 대구 MBC 보도 내용 자체에는 사실관계에 틀림이 없고 사업에 대한 우려를 토론한 건 주관적 평가라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지난해 4월 대구 MBC의 신공항 특별법 검증 보도 후 이어진 대구시의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됐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대구시와 홍 시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대구 시민 63명이 지난달 30일부터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달 30일부터 대구 환경교육센터가 주관한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1.5도 라이프 한 달 살기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기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인 참여자 63명은 25일까지 한 달 동안 녹색전환연구소가 개발한 탄소 배출 계산기를 참고해 탄소 일기를 작성하고 탄소 배출 활동 경험을 공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매주 금요일 온라인 공유회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대구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무허가 벌채와 같은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경북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산림 내 불법행위에 따른 5년간 피해액은 경북이 가장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5년간 전국의 피해액은 2,969억 3,499만 원인데요. 이 중 경북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20%가량에 해당하는 558억 4,446만 원에 달했습니다. 5년간 지역별 피해 건수는 경기도가 2,323건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2,136건으로 두 번째였지만 피해액은 더 큰 걸로 분석된 겁니다. 산림 내 불법 행위는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등으로 5년간 발생한 사건 중 76%는 검찰에 송치된 걸로 파악됩니다. 네, 끝으로 78주기를 맞은 10월 항쟁 위령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1일 오전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0월 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에서 10월 항쟁 78주기 추모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에는 유가족과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고 현장 입구에서부터 추모 시와 유족회 활동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전도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정부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진상규명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임미애 의원과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홍준표 시장은 불참하는 대신 대구시 행정과장이 참석해 추모사를 대독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